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연휴 동안에, 휴일 동안에 시장에 대한 악재를 좀 만났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장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장 초반에 시장에 불안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방어를 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 대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200선을 지켜냈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2160포인트대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무역 협상은 내일 밤 이 미증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류업 부총리가 방문을 하면서 이 고위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내일까지도 조금은 미 증시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시장의 안에서 증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방어 의지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에 대한 화면 보면서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장 출발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오전장에 일찍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고요. 그리고 반등한 자리 위치에서 꾸준하게 장중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수 하락 위치보다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지수 하방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는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일봉 상태에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장중에 매수세로 마감을 했다는 얘기고요. 시초가보다는 물론 이제 장중에 아랫골은 길게 달렸지만은 시초가보다는 위에서 마감하는 시장 방어 의지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의 분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네. 자, 코스닥은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심리가 조금은 변동이 좀 컸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포인트 때가, 물론 이제 9시 때 맞췄지만은, 우선은 장중 상승폭을 좀 키웠지만, 후반에 종가 관리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조금은 장 후반에 좀 매물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조가 오늘 시장, 물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경기에 방어적인 성향이 있는 종목들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종목의 하락도 같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체 업종에 대한 포인트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의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아랫꼬리가 연출되는 시장이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하락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기조, 그리고 장 후반대까지 투자 심리를 쥐고 있었던 모습들은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방어 의지가 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떠나지 않는다면요, 시장은 계속해서 저점 방어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시장 방어를 같이 해주면 충분히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견뎌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담아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장에 준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의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밖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군의 외국인 수급을 믿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IT 섹터들이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오늘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분명히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린 포장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된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했었고요. 테린 포장뿐만 아니라 그 제지 목지주가
경기 방어주적인 내수조로서 반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 목재의 업종이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섬유의복 쪽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 종목군 안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화승인더와 같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이 섬유의복 관련된 종목들이 견조 흐름들을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이 목재 업종과 섬유의복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 반등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아침에 얘기 드렸던 섬유의복 쪽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휠라코리아하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견고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양봉을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침에 화성인도도 같이 함께 들었었죠. 자, 오늘 결과로 본다라면은 장중에 상승폭을 7.5%대까지 끌어올렸고요. 마감은 4%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가 열리는 가운데 좀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도 이와 같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들이 놓지 않는 섹터들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종이 목재 섹터에서는 이 테린포정에 대한 역할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테린포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기록하는 모습들 보여주었고요. 그에 따라서 한창재지, 대형포장, 아시아재지까지 모두 다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테린포장이 워낙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재지 목재주들이 좀 변동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보긴 하지만은 테린포장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흔들린다라면은 동반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업종 지수는 이 마니커라든지 우성사료, 사료주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고요. 그 밖에 한성기업, 뭐 롯데시성, 그리고 또 동원 F&B, 그 밖에 사조 동아원 이와 같이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는 거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파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섹터가 IT입니다. IT 쪽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스템 반도체 오늘장에서도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SFA 반도체라든지 뭐 그 밖에 이 통신칩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칩 이와 같은 종목들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IT 종목들은요, 쥐고 가는 것이다. 제가 반도체를 꼭 쥐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단발적으로 이 방어주, 그리고 또 주도주에 대한 섹터가 있는 내용들은 함께 보시자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시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의 연속성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모두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통신 장비에 대한 종목들.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5G에 대한 구축을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요 통신사와의 연결고리 뉴스가 나왔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플랫폼 연구가 오늘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자율주행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뭐 주요 이 IT 기업, 그 주요 자동차 회사와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함께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육성이 삼성전자에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칩 쪽으로 계속 보자. 이야기를 놓치지 않겠고요. 뭐 지나간 내용이지만은 뭐 대주 열병도 오늘 또 순환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주 열병 할 만한지 더 하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료주입니다. 정부 정책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돼지 열병에 대한 뉴스이기 때문에 돼지 열병에 대한 확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부 정책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사료주를 먼저 최선호주로 보자.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들어왔었죠. 그래서 오늘 우성사료라든지 대장주 역할의 우성사료, 그다음에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 이와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확산에 대한 뉴스가 있었을 때 이 뉴스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뉴스를 본다라면은 사실 미 확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우리나라 확산이 나온다라면은 조금 더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지만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또 계속 순환매를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포인트는 역시나 경기 방어주 그리고 또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이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저는 아직까지 시장을 크게 어렵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과도한 우려보다는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에 따라서 변수가 생겼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뉴스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비관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미국의 정치권에 대한 뉴스는요 극적인 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계보다는 결과까지는 지켜보자. 대신에 기준을 잡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자금을 이탈하고 있는가?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 뉴스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시장 매도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 이 부분은 좀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죠. 어떤 섹터로 들어왔느냐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수는 매수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HTS 화면을 좀 잠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동향이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대형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 큰 종목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큰 앞으로 지수가 움직였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섹터이고요. 특징적으로 본다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자, 오늘 약세 마감했지만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5개 중에서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섹터가 외국인 수급이 있었다는 것. 자, 그러면 시장에 외국인 이탈이 없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시장을 버릴 필요는 없다. 외국인 이탈 전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이번 주 말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다시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 티슈지라든지 삼성바이오로저스에 대한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배제하고 나머지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 특히나 IT 섹터에 이 외국인 수급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어느 포인트에 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지켜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시장 아직 내려놓는 장 아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준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